혈당, 혈압, 그리고 기력 모두 다 잡는 하루 8분 30초의 기적. 안녕하세요. 건강 관련 전문 정보를 드리는 약사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해야 하는 건 알지. 근데 시간이 없어. 혈당도 걱정, 혈압도 걱정인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하루에 딱 8분 30초면 됩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분 30초, 그리고 식사 후에 5분. 이 두 가지 루틴만으로도 혈당이 잡히고 혈압이 안정되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식후 단 5분만 움직여도 혈당 수치가 평균 2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 3분 30초 루틴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혈당과 혈압, 이 두 가지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압이 높으면 심장과 뇌에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이 둘이 동시에 높으면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 8분 30초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3분 30초로 몸에 시동을 걸고 식후 5분으로 혈당 폭탄을 제거하는 겁니다. 복잡한 운동 동작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침 3분 30초와 식후 5분일까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다시 가동을 시작하는 골든타임이고, 식후에는 혈당이 급등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이 두 타이밍을 잡으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습관이 바뀌면 수치가 바뀝니다. 수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잡아줄 하루 8분 30초 기적의 루틴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왜 지금까지 우리가 혈당과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혈당이 좀 높네요. 운동하세요. 혈압 관리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럼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떤가요? 운동 해야지. 내일부터 시간 나면 걷기라도 해야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다음 검진에서 또다시 듣게 됩니다. 혈당이 더 올랐네요. 혈압약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 시간입니다. 30분 운동, 1시간 걷기? 언제 그걸 해?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복잡함입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하지? 강도는? 횟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시작을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 즉각적 효과가 안 보입니다. 운동을 해도 당장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거 효과 있는 건가?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혈관벽에 당 성분이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혈관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눈, 신장, 신경, 심장, 온몸의 혈관이 망가집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해야 피가 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심장이 비대해지고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뇌혈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바로 뇌출혈,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높을 때입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당뇨병 위험이 5배나 높아집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나시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어제 잠을 잤나? 안 잤나? 싶을 정도로 개운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눈이 감깁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파에 누워서 움직이기 싫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야가 가끔 흐려집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서 숙면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피곤하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당과 혈압이 더 올라가고, 수치가 올라가니까 더 피곤해지고,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혈당약,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뇨약, 혈압약을 매달 사야 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병원비는 더 늘어납니다.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되면, 눈이 나빠져서 실명 위기가 오면, 심장에 스텐트를 넣어야 하면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모든 악순환을 단 8분 30초로 끊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좋아지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잡아줄 하루 8분 30초의 루틴. 이 루틴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아침 3분 30초 루틴. 두 번째, 식후 5분 루틴. 단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답니다. 먼저 아침 3분 30초 루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아침일까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일종의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혈액순환도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게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오르면 기초대사율이 증가합니다. 기초대사율이 높아지면 하루 종일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게 됩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잠자는 동안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각 장기로 전달됩니다. 셋째,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깨어나면 우리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집중력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생기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후나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2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 운동이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식후 5분 루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다가 지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으로 가는 직행 열차입니다. 그런데 식후에 단 5분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순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직접 포도당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 결과 혈당 스파이크가 완만해집니다. 급격히 오르던 혈당이 부드럽게 조절되는 거죠.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50대 이상 성인 1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식후 바로 앉아있게 했고 다른 그룹은 식후 5분간 가볍게 걷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식후 걷기 그룹은 혈당 수치가 평균 20% 낮았습니다. 20%입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5분 걸었을 뿐인데 말이죠.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연구도 있습니다. 식후 2분만 걸어도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된다는 결과였습니다. 2분도 효과가 있는데 5분이면 더욱 확실하겠죠? 그럼 왜 하필 아침 3분 30초와 식후 5분 합쳐서 8분 30초일까요? 더 길게 하면 안 되나요? 물론 더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30분, 1시간 운동을 목표로 하면 부담스러워서 시작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8분대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실제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루틴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아침 3분으로 하루의 대사를 켜놓고 식후 5분으로 혈당 폭탄을 제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면 혈압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 3분 30초로 몸에 시동을 걸어 하루 종일 대사를 높입니다. 식후 5분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당뇨를 예방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혈당도 잡히고 혈압도 안정되며 에너지도 넘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기 정말 쉬우니까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아침 3분 30초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몸에 시동 걸기입니다. 특별히 준비할 건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한 잠옷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왜 창문을 열까요? 밤새 닫혀있던 방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신선한 산소를 마셔야 뇌가 깨어납니다. 자, 창문을 열고 서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세요. 7초간 숨을 멈추었다가 그리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4, 7, 8 호흡을 3번 반복하세요. 이 깊은 복식 호흡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내장 기관을 자극하고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몸에게 이제 낮이야,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알리는 거죠. 이제 몸을 깨워볼까요? 첫 번째 동작, 하늘 향해 기지개 켜기. 두 팔을 쭉 뻗어 하늘을 향해 올리세요. 발끝까지 쭉 펴면서 온몸을 늘립니다. 10초 유지하세요. 이 동작이 척추를 펴주고 혈액순환을 시작시킵니다. 두 번째 동작, 좌우 몸통 늘리기. 오른팔을 들고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입니다.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10초, 그리고 반대쪽도 10초. 이 동작이 내장 기관을 자극하고 소화 기능을 깨웁니다. 세 번째 동작, 어깨 돌리기.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며 뒤로 5번, 앞으로 5번 돌립니다. 이게 어깨와 목 주변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걸 느낄 겁니다. 네 번째 동작, 허리 비틀기.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를 좌우로 비틉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세요. 좌우각 5번씩, 총 10번. 이 동작이 척추 주변 근육을 깨우고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약 1분입니다. 이제 심박수를 살짝 올려볼 차례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가볍게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립니다. 마치 제자리 걸음 하듯이요. 너무 높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허리 높이까지만 오면 됩니다. 속도는 1초에 한 번 정도 편안한 속도로 하세요.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리듬을 타세요. 이렇게 1분 30초 동안 계속합니다. 약 90회 정도 무릎을 들게 됩니다. 이 동작이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체 대근육을 움직이면서 심박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심장이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하기 시작하고 그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침 3분 30초 루틴입니다. 1분 호흡, 1분 스트레칭, 1분 30초 무릎 들기까지 모두 하면 3분 30초. 딱 3분 30초입니다.
이 3분 3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3분 30초 루틴을 하고 나면 첫째, 머리가 맑아집니다.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요. 둘째, 몸이 가벼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시작되니까요. 셋째, 에너지가 생깁니다.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니까요. 그리고 이 상태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루틴입니다. 식후 5분 루틴. 제목은 혈당 폭탄 제거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5분, 10분 기다리지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왜 즉시 해야 할까요? 혈당은 식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입니다. 식사 후 바로 일어나서 걸으세요. 어디를 걸을까요? 집 아니면 충분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복도를 걸어도 되고,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 빠를 필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면 됩니다. 분당 약 8만 100보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5분을 걷습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은데요? 괜찮습니다. 설거지를 하세요. 설거지도 훌륭한 식후 운동입니다. 서 있는 자세로 팔을 움직이고 가끔 까치발도 들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설거지를 하세요. 이것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빨래 개기, 청소기 돌리기, 화분에 물 주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좀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걷는 중간중간 이 동작을 추가하세요. 발 뒤꿈치 들기 20회,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하체 대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격렬하게 하지 마세요. 식사 직후라 소화기관에 혈액이 몰려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강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가볍게, 편안하게, 그게 핵심입니다. 둘째, 배가 너무 부를 때는 조심하세요. 과식했다면 3, 4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세요. 셋째, 매 끼니마다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끼니 후에 하세요. 보통은 점심과 저녁이 해당됩니다. 이 루틴을 습관으로 만드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탁에서 일어날 때 자, 이제 5분이라고 소리내어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우리 5분만 걸을까? 하면서 함께 움직이면 훨씬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시작하세요. 5분만 하면 되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실천이 쉽습니다. 넷째, 설거지나 집안일과 연결하세요. 식사 끝 설거지 시작이라는 루틴이 이미 있다면 그걸 활용하세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기상, 창문 열고 깊은 호흡 1분, 전신 스트레칭 1분, 제자리 무릎 들기 1분 30초, 총 3분 30초. 점심과 저녁 식사 마치면 즉시 일어나기, 집안 걷기 또는 설거지 5분, 발 뒤꿈치 들기 20회는 선택으로 추가하여 총 5분. 하루에 딱 2번, 총 8분 30초입니다. 여러분의 체력 수준에 따라 조절하세요. 초급 버전 체력이 약하신 분, 아침 호흡 30초, 가벼운 스트레칭 2분, 2분 30초, 식후 집안 천천히 걷기 3분. 표준 버전 오늘 설명드린 것, 아침 3분 30초, 식후 5분, 총 8분 30초. 강화 버전 체력이 좋으신 분, 아침 기본 3분, 제자리 뛰기 1분 추가로 4분, 식후 빠르게 걷기 5분 스쿼트 10회 추가. 본인에게 맞는 버전을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아침 루틴은 시원할 때 하시고, 식후에는 에어컨 없는 공간에서 움직이면 땀이 좀 나겠지만 그만큼 효과도 좋습니다. 단, 너무 더우면 무리하지 마세요. 겨울철 아침에 너무 추우면 창문 대신 베란다 문을 열거나
실내에서 환기만 시켜도 됩니다. 식후 루틴도 실내에서 충분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했네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하루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아침 루틴을 못했으면 식후 루틴이라도 하세요. 5분이 안 되면 3분이라도 하세요. 1분도 안 하는 것보다 1분이라도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매일 아침 약 3분쯤 움직이는 사람이고 매 식사 후 약 5분 걷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하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8세 여성인 박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5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으로 오갔고 식후 혈당은 180까지 올라가곤 했습니다. 혈압도 140, 90 정도로 높은 편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하지만 박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기엔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는 이 8분대 루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8분대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창문 열고 심호흡하는 게 의외로 상쾌했습니다. 스트레칭도 간단했고 무릎 들기는 1분 30초가 좀 힘들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식후에는 설거지를 천천히 하면서 5분을 채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덜 무겁네. 몸이 전보다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에 졸음이 쏟아지던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1개월 후 박 씨는 혈당을 재보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더 놀라운 건 식후 혈당이었습니다. 예전엔 180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140, 150 사이로 안정되었습니다. 약 20에서 30 정도 낮아진 겁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공복 혈당 100, 식후 혈당 130, 거의 정상 범위에 들어온 겁니다. 혈압도 130, 8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운동 시작하셨어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루 8분쯤이요. 지금은 6개월째 이 루틴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체중도 3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눕고 싶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72세 남성인 김태영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혈압약을 15년째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혈당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약까지 먹어야 하나 걱정이 크셨죠? 약이 자꾸 늘어나는 게 싫다는 생각에 이 8분대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김 씨의 경우는 특히 식후 루틴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예전엔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봤는데 이제는 식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아내도 함께 걷습니다. 2개월 후 혈당 검사를 했더니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뇨약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세요. 김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혈당 안정화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연구 결과대로 20% 정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0이었던 식후 혈당이 14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속되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도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아침 루틴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식후 루틴으로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갑니다. 보통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10에서 15 정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50이었던 혈압이 135에서 140으로 떨어지는 거죠.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피로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효과입니다. 아침 루틴 덕분에 오전이 활기차고 식후 루틴 덕분에 오후 졸음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오후 2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멀쩡해요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하루 8분 30초 운동으로 극적인 체중 감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진대사가 올라가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한 달에 1~2kg 정도는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3개월이면 38kg. 서서히 건강하게 빠지는 겁니다. 요요 현상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잠을 더 잘 자게 됩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낮에 활동량이 늘어나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게 되죠. 예전엔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렸는데 이제는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라는 후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소화가 잘 됩니다. 식후에 움직이면 위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음식물이 장으로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소화가 더 잘 되고 속도 편해집니다. 변비가 있던 분들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8분대로 충분합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불안감도 감소합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운동 호르몬의 효과입니다. 여덟 번째, 근력과 균형 감각이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움직이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들기와 걷기는 하체 근력을 유지시켜주고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아홉 번째, 혈관이 젊어집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혈관 내피세포가 활성화되고 산화질소가 분비되면서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혈관 나이 20년 줄이기 효과가 이 루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의사가 약을 줄여볼까요? 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약 용량을 줄이거나 당뇨약 복용 시기를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리해 볼게요. 일주일 후, 아침 기상이 조금 더 수월해짐. 오전 피로감 감소. 소화가 더 잘됨. 2주일 후,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움직임. 오후 졸음 감소. 밤에 더 잘 잠. 1개월 후, 혈당 수치 개선 시작. 혈압 수치 안정화.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짐. 3개월 후, 혈당, 혈압 모두 확실히 개선. 체중 3~5kg 감소. 주변에서 요즘 좋아 보인다는 말 듣기 시작. 6개월 후, 건강검진 수치 전반적으로 개선. 약 용량 조정 가능 의사 상담. 완전히 습관으로 정착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함. 숫자로 나타나는 효과 말고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효과입니다. 나는 내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 나이 들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존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매일 8분대로 자신을 위해 투자하면 나는 아직 건강해질 수 있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사례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8분 30초로 혈당, 혈압, 에너지를 모두 잡는 방법. 첫 번째, 아침 3분 30초 루틴. 기상 직후 창문 열고 깊은 호흡 1분, 전신 스트레칭 1분, 제자리 무릎 들기 1분 30초. 이것으로 몸에 시동을 걸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식후 5분 루틴. 식사 마치자마자 일어나서 집안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며 5분. 이것으로 혈당 폭탄을 제거하고 당뇨를 예방합니다. 단 이 두 가지입니다. 하루 8분대 정확히 8분 30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돈도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한다는 결심.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내일부터? 아니요, 오늘부터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무릎 한 번만 들어보세요. 단 1분만이라도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창문 열고 심호흡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습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하루 8분 30초,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유튜브 짧은 영상 하나 보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일주일이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1개월이면 숫자가 바뀌는 걸 보실 겁니다. 3개월이면 주변에서 알아볼 겁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좋아 보여. 6개월이면 여러분 스스로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를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사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나이를 확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습관이 바뀌면 수치가 바뀝니다. 수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루 8분대로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약사부였습니다.